일단 생각보다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만 해도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점점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빚쟁이가 되어 결국에는 인생이 파산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의도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전셋집을 마련하기에 있어서 만약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만큼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9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대출하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을 조금 달리 생각하자면 삶의 질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월세 계약으로 구할 수 있는 원투룸과는 달리 빌라나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들까지 보다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2천만 원 가지고도 2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해당 상품들의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웬만한 원투룸 월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전세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부를 대출받아 그 남는 돈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회비용적인 면에서도 돈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전세자금 대출은 그것 자체가 안전한 전세 주택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기관에서 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아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고 걸을 수 있는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의 상품 중 안심전세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면 전세보증보험의 효과까지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앞으로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고 아직은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메마른 땅의 담비 같은 존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이 모든 주택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을 먼저 선별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절차상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절차의 기간만 해도 최대 4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최소 2달 전부터는 미리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선택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자격심사가 있겠는데요. 이는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계약금은 5% 이상이 납입된 상태여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리 알아보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간혹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의 내용들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카카오뱅크 등 금융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보증기간에 따라 분류된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 본인에게 알맞는 상품을 선별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기간에 따라 자격 조건, 대출 한도, 금리 등 모든 것이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조건에 맞는 보증기간을 먼저 찾고 그 보증기간에 맞춰 은행이나 상품을 선택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허그, SGI, HF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주택 도시기금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증 한도와 최대 대출 금액은 SGI 쪽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허그, HF 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거의 대부분의 주택을 보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독 다중주택은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부분들에 해당된다면 해당 기관들에서의 전세자금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요건들을 보자면 SGI가 가장 너그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혜택이나 금리 등을 비교하자면 허그의 안심전세 대출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반면 가입 절차와 조건은 HF 쪽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HF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심지어 신청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결론적으로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허그, HF, SGI 순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꽤나 많은 종류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청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분들은 왼쪽 부분의 대출들을 우선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은 가운데 부분의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지만 앞선 상품들은 생각보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 한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른쪽 부분의 대출들이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허그의 안심전세 대출은 최대 한도가 4억이라 웬만한 전세들은 다 소화해낼 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과 더불어 전세보증보험까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전세 사고와 깡통 전세를 방지함에 있어서 현존하는 모든 전세 제도 중 가장 안전한 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은 그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무분별한 갭투기로 인해 그 어떠한 매물도 안전하다고 판가름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그의 안심 전세 대출을 가장 먼저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반면 HF의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은 절차 면에서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앞서 말했듯이 앱을 통하여 전과정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특히 청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대출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금리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심지어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를 하는 형태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에서는 쉽사리 승인이 나지 않는 단독 다중도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고 위험에도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대상 목적물보다는 개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된다고 해도 해당 주택이 안전하다고 판가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그렇게 전세보증보험 또한 수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주택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만큼 다른 상품보다 수월하게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란 제도는 남에게 돈을 빌려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결코 추천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의 주의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는 주택은 무조건 안전한 매물이다? 이러한 주택들은 기본적으로 기관과 금융권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정확히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날릴 확률이 낮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무분별한 갭투기로 인한 역전세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두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는 대상 주택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택을 선택하는 조건 역시 매우 제한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 형태의 주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가구를 살 필요가 없는 풀옵션 형태의 주택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집합건물 형태의 주택들은 옵션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가 훨씬 더 많고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 등이 적용되는 주택의 전세금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금의 대부분은 어차피 대출로 실행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만큼 본인 부담의 금액과 대출 이자들이 실제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그러한 것들이 결국 갭투기로 인한 역전세들이 조성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차피 나라에서 보증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된다면 집값은 계속 터무니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느꼈었던 경험인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구하게 되는 주택은 주거의 질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너무 높아진 삶의 질로 그 다음 주택을 선택하게 될 때 엄청난 갈등을 빚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군이나 인프라를 포함한 주거의 질을 유지하자니 전세금과 대출 이자는 점점 더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자니 절박하리만큼 엄청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이러한 제도들의 너무 많은 부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삶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의 상품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비교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